대학교 수학과 강의동 302호. 겨울 햇살이 먼지 낀 유리창을 통과해 어긋난 사각형의 빛으로 바닥에 내려앉았다. 먼지 알갱이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돌며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듯 반짝인다. 그 빛 위로 바퀴가 삐걱이며 지나갔다. 지익 소리와 함께 낡은 고무바퀴 하나가 바닥에 작은 금을 따라가며 흰 자국을 남긴다. 손수레를 미는 이는 청소부 김말순. 회색 점퍼에 시설관리라고 적힌 조그만 명찰이 붙어 있고 허리엔 걸레와 먼지털이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새벽 6시부터 이 건물의 각 층을 돌았다. 남은 건물 청소는 이제 한 강의실 뿐이었다. 문틈 사이로 학생들의 웅성거림과 분필 긁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줌마, 잠깐만요. 지금 강의 중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조교의 목소리에 그녀는 멈칫했다. 손수레 위에서 흔들리던 걸레통이 살짝 쏟아질 듯 흔들렸다. 네, 금방 끝날 줄 알고요. 이거 지금 중요한 문제 풀고 있어서요. 물 청소는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말수는 잠시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시선이 자연스레 칠판 쪽으로 향했다. 칠판에는 복잡하게 얽힌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쪽 모서리에는 하얀 분필로 크게 원 3개가 그려져 있었다. 미해결. 교수가 아까 써놓은 표시였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님도 못 푸는 문제래 하는 농담이 이미 돌고 있었다. 분필가루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냄새 속에서 말순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닫아버린 문 하나가 아주 작게 끼익하고 열렸다. 교탁 위에서 교수 박기현은 한 손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분필을 돌리고 있었다. 이건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분항의 성질을 다시 봐야 해요. 누구? 김도윤 학생? 학생이 고개를 숙인다. 아무 대답이 없다. 말수는 조용히 손수레를 몰아 옆으로 비켰다. 그러다 칠판 구석에 적힌 잘못된 기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분모의 음수 부호가 빠져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부호가 반대인데. 옆자리 학생이 그것을 듣고 피식 웃었다. 아줌마, 그거 수학이에요. 농담 반, 비아냥 반의 말투였다. 그러자 강의실 뒤편에서 몇몇이 킥킥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벗었다. 장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손끝에는 세제와 먼지에 벗겨진 굳은 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 손이 분필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칠판 위로 걸어가던 그녀를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모두가 이상한 장면을 본다는 표정으로 숨죽였다. 잠깐만요, 아줌마. 박기현이 뒤돌아봤을 때 말수는 이미 수식의 중간 항을 수정하고 있었다. 분필이 칠판에 스칠 때마다 하얀 가루가 조용히 떨어졌다. 그녀의 필체는 놀랍게 단정했다. 좌변의 항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치환식이 들어가며 문제의 형태가 달라졌다. X1X DX가 한 줄씩 변형되고 마침내 깔끔한 해가 칠판 아래에 도착했다. 정적? 공간 전체가 갑자기 멈춘 듯했다. 분필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박기현은 무의식 중에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앞에 자신이 몇 주째 잡고 있던 문제의 해가 있었다. 그녀는 단지 한 번의 부호 수정과 간단한 항 변형으로 풀어냈다. 말수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칠판의 맨 위를 바라봤다. 바운더리 컨디션. 오랜만에 보는 단어였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말없이 걸레를 다시 들었다. 저기요, 혹시 수학 전공이세요? 학생 하나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걸레로 교탁 옆 먼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냥 오래 봤어요. 숫자들은 사람처럼 틀린 데가 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교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발소리가 문 쪽으로 멀어지고 다시 손수레 바퀴가 삐걱이며 복도로 나갔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와 칠판 위에 남은 분필가루를 살짝 흩뜨렸다. 남겨진 것은 풀린 식,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동그라미 3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진짜로 풀었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하나둘 책을 덮었다. 그들의 눈빛은 아직 칠판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호기심, 누군가는 불신, 또 누군가는 단순한 재미로 가득했다. 그들이 지나친 시선이 공기 속을 일으켜 말순의 등을 간지렸다. 그녀는 조용히 손수레를 몰며 문가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줌마, 그거 진짜 맞아요? 누군가가 물었다. 그 목소리엔 존중보다 놀라움보다 의심이 더 많았다. 말수는 대답 대신 손수건으로 손끝에 분필가루를 털었다. 틀리면 다시 확인하겠죠. 세상에 완벽한 답은 없으니까.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묘한 단호함이 있었다. 박기현 교수는 아직 강의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분필을 들었다 놓았다가 다시 쥐었다. 그거 어떻게 그리신 겁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본 거예요. 빠진 게 있어서. 빠진 게요? 부어요. 하나 잘못 놓으면 결과가 다 달라져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교수의 입꼬리가 굳었다. 그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결코 무심하지 않았다.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그의 얼굴 근육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학생들이 흩어져 나가며 웅성거렸다. 야, 그 아줌마 뭐야? 학원 강사였나? 아니야, 설마. 그냥 눈치껏 찍은 거겠지. 에이, 찍어서 저게 나오겠냐? 아무리 그래도 청소부잖아. 그 마지막 말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누군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이 금속 의자에 부딪혀 울렸다. 청소부잖아.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말수는 교실 문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섰다. 낡은 타일, 바닥이 찬 기운을 품고 있었다. 바닥의 물걸레 자국 위로 햇살이 어긋나게 닿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세제 냄새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분필가루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젊은 시절의 기억을 끌어올렸다. 20살의 김말순, 낡은 칠판 앞에서 발표를 하던 그날. 손끝이 떨렸고 하지만 눈빛은 빛났다. 비선형 미분방 정식의 특이해.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친구들은 박수를 쳤다. 그때 그녀는 믿었다. 자신이 이 길을 오래 걸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한 줄의 식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현재로 돌아오자 복도의 끝에서 학생 한 명이 쫓아왔다. 할머니, 잠깐만요. 그는 말순이 버린 분필을 들고 있었다. 이거요. 칠판에 남겨두셔야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내 손에서 떠났어요. 남이 쓰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대단했어요. 학생의 눈에는 가벼운 존경이 비쳤지만 그 존경은 곧 사라질 듯 불안정했다. 그녀는 그 불안까지 읽어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교수실 문이 열렸다. 박기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교, 그 아줌마 이름 알아봐. 조교 이서준이 놀란 듯 물었다. 청소하시는 분 말씀이세요? 그래. 그냥 궁금해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그날 오후 휴게실에 앉은 말수는 손가락으로 종이컵을 만지작거렸다. 커피 자판기에서 나온 인스턴트 커피의 향이 약하게 퍼졌다. 다른 청소 직원들이 수다를 떨었지만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강의실이 좀 지저분했어요. 학생들이 요즘은 말도 막 하죠. 그러려니 해요. 다들 자기 길 가느라 바쁘죠.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피로와 포기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커피컵 안쪽에서 떠오르는 검은 반사빛 속에 그녀의 눈동자는 잠시 예전의 젊음을 비추었다. 수학식 하나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던 그 시절의 자신. 그때처럼 손끝이 살짝 근질거렸다. 창밖에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다. 복도의 유리창에 노을빛이 번져 그녀의 얼굴을 붉게 덮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은 다들 나를 몰라보지만 숫자는 사람을 기억하거든. 그 목소리는 거의 기도 같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복도 끝 칠판 밑까지 닿았다. 며칠이 흘렀다. 강의동 복도 끝에 붙은 공지판에는 새로 인쇄된 시험 일정표가 덧붙여져 있었다. 그 밑에는 낙서처럼 전설의 청소 아줌마라는 글이 작게 적혀 있었다. 누가 쓴 건지 몰랐지만 누군가는 웃으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진짜임 키읔키읔 청소부가 교수보다 수학 잘함. 그 글은 하루 만에 학과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복도 어귀에서 학생 둘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야, 그 아줌마 혹시 진짜 예전 수학자 아니야? 그럴 리가 있냐? 그냥 운 좋게 맞춘 거겠지. 그래도 교수님이 당황하던데? 그건 자존심 문제지. 실력은 다르지. 그들의 목소리는 바닥에 금속 배수구를 타고 울려 퍼졌다. 김말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같았다. 새벽 5시 반 청소복을 입고 학교 정문을 들어선다. 아직 어둠이 남은 운동장 위로 이른 새의 울음소리가 퍼진다. 1층에서 시작해 각 층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손수레에 담는다. 그리고 302호 그 강의실 문을 열 때면 늘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칠판에는 어제의 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식이 반쯤 지워지고 학생들이 낙서처럼 남긴 단어들이 겹쳐 있었다. 천재 청소부 키읔키읔키읔. 말순 컨젝처? 프루프 PLG. 그녀는 잠시 멈춰서 그 낙서들을 바라보았다. 웃음이 아닌 씁쓸한 기운이 입술 끝에 맴돌았다. 걸레를 들고 칠판을 닦았다. 글자가 사라질 때마다 그 위로 그녀의 손끝이 짧게 떨렸다. 이름도 남지 않는 흔적이란 이런 거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만 바라본다. 그리고 필요가 끝나면 곧 잊는다. 칠판은 다음 수업의 공백을 위해 늘 깨끗해야 했다. 그녀는 청소 도중 교탁 아래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다. 학회 일정표였다. 수리물리 공동연구 포럼. 그 아래에 박기현 교수의 이름이 있었다. 발표 주제는 비선형 진동계의 근사 해석. 익숙한 단어였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흐려졌다. 그 단어들 사이에서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1987년 겨울. 눈 내리던 날, 낡은 강의실의 난로역. 젊은 말수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비선형 진동계 해석이라 적힌 발표문이 들려 있었다. 지도교수는 참신한 애라며 미소 지었고 동기들은 박수를 쳤다. 그날 그녀는 확신했다. 나는 이 길 위에 설 사람이다. 그러나 몇 달 후 아버지가 쓰러졌고 학비는 더 이상 마련되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수학은 그녀의 손끝에 남은 분필가루처럼 조용히 삶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현재로 돌아오자 복도의 시계가 정각을 알리는 짧은 종소리를 냈다. 그녀는 손에 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조교 이서준이었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어머님은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날 푸신 문제 있잖아요. 그거요? 혹시 그 풀이 어떻게 나온 건지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냥 오래전 손이 기억하던 걸 쓴 거예요. 몸은 잊어도 머리는 기억하더라고요. 이서준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오후 학과 사무실에서는 박기현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메일 제목은 Unexpected Solution Analysis. 그는 말순이 적은 식을 사진으로 찍어 전산 프로그램에 돌려본 결과를 보고 있었다. 모든 계산이 일치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말이 안 돼, 저 풀이가 성립하잖아. 그는 책상 위를 어지럽히며 논문 파일을 찾아봤다. 한참을 뒤적이다가 오래된 학회지 한 권을 발견했다. 거기엔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다. 김말순.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다. 창밖에서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노을빛이 강의동 벽을 붉게 적셨다. 복도 끝을 걸어가던 말순의 그림자가 그 빛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누군가의 조롱, 누군가의 의심, 누군가의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묘한 전류가 일렁였다. 오래 닫아둔 문 너머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감각.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나는 예감이었다. 늦은 오후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복도에는 형광등 몇 개가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그 빛은 오래된 학교의 시간처럼 불안정하게 떨렸다. 김말수는 휴게실 앞 벽에 기대 있던 손수레를 밀며 문득 생각했다. 이제 302호만 남았구나. 문을 열자 낯익은 공기 냄새가 났다. 분필가루, 눅눅한 나무 냄새,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빠져나간 빈자리의 냄새. 교탁 위에는 종이 뭉치와 볼펜 몇 자루가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다가 책상 밑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낡은 파일이었다. 겉표지엔 학회자료 박기현이라 적혀 있었고 모서리가 눌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속을 펼치자 노랗게 바랜 논문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다. 첫 장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비선형 진동계의 특이의 섭동 해석에 관한 소고.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 제목, 그 구조, 그 문장 모두가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그리고 5번째 장 수식 옆에 삐뚤게 적힌 필기. 김말순, 당국대 수리통계 세미나 발표 초안. 그 이름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종이 위로 떨어진 조명빛이 흔들렸다. 이게 여기에 왜?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이 위를 쓰다듬었다. 10수년 전 집이 기울고 아버지가 병상에 누웠을 때 모든 걸 두고 떠나며 생각했다. 이런 건 다 잊혀질 거야. 세상은 오래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것이 여기에 있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파일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다. 문이 열리며 조교 이서준이 들어왔다. 아, 아직 안 가셨네요? 조금만 정리하고 가려고요. 이서준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파일에 시선이 멈췄다. 그거 혹시 교수님 자료 아닌가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네요. 그녀는 조용히 파일 한쪽을 펴서 보여줬다. 거기엔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이서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 선생님 논문이에요? 그땐 학생이었어요. 발표만 했죠. 그게 학회에 실릴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랜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이서준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이거 혹시 교수님께서? 몰라요. 어쩌면 그냥 참고했을 수도 있죠. 세월이 그렇게 흘렀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이서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선생님, 그날 칠판에서 푸신 시기요. 교수님이 쓰시는 방식하고 똑같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 그분이 내 노트를 봤겠죠. 그 한마디에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이서준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과 놀라움이 섞였다. 말수는 서랍에서 다른 볼펜 하나를 꺼냈다. 논문 여백에 짧은 식을 적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fxe-x sinx.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서준을 바라봤다. 이건 기억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오래된 손은 잊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잠시 후 이서준은 파일을 가방에 조심히 넣었다.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증거요? 교수님이 그 논문으로 몇 번 발표하셨거든요. 그중 일부 내용이 이거랑 거의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오래된 피로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난 그냥 닦으러 왔을 뿐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엔 알 수 없는 울림이 있었다. 이서준은 그것을 듣고 마치 오랜 질문의 답을 찾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선생님. 이름은 닦아도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았다.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깜빡였다가 꺼졌다. 복도에 불빛이 꺼지고 남은 건 창문 밖 노을빛뿐이었다. 그 붉은 빛이 파일의 구석을 비추었다. 거기엔 여전히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김말순. 일주일 뒤 캠퍼스는 조금 들떠 있었다. 학기 중 가장 큰 행사 산학 공개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다. 대형 강당 앞에는 기업 연구원들과 교수들, 대학원생들이 몰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큼직한 글씨가 걸려 있었다. 비선형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이너스 공동 워크쇼. 하단에는 발표자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 박기현의 이름이 있었다. 김말수는 그날도 평소처럼 손수레를 밀고 강당 근처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강당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음이 묘하게 귀에 걸렸다. 비선형 진동계 특유의 경계 조건. 귀에 익은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손수레의 바퀴가 벽에 부딪히며 작게 톡 소리를 냈다. 안쪽에서는 박기현이 무대에 서 있었다. 그는 완벽히 다려진 양복 차림으로 차분한 어조로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다. 이 모델은 다소 오래된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저는 여기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미분항과 적분식이 등장했다. 그 수식의 배열, 기호의 순서, 변수의 구조, 모두 말순이 예전에 써내려간 바로 그 형태였다.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왔다. 숨이 잠시 막혔다. 그건 내 식이야. 입안에서만 맴돈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멈췄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무대 옆에서 조교 이서준이 그녀를 발견했다. 이서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결심이 스친 듯 달려왔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지금 발표 중인 식 전부 선생님 논문에 있던 내용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와봤어요. 그녀는 천천히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좌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박기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새롭게 제시한 보조 정리를 보시죠.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스크린 중앙에 말순의 손글씨가 그대로 확대되었다. 사진 속의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강당 안이 술렁였다. 박기현은 당황한 듯 노트북을 클릭했지만 화면은 멈춘 채였다. 이서준이 무대 옆에서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들어 말했다. 이 보조정리 실제로는 1987년 당국대학교 수리통계 세미나에서 김말순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멎은 듯했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향했다. 무대 뒤편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청소복 차림의 말순.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강당의 공기가 조금씩 흔들렸다. 그녀는 단상 위의 칠판 앞에 섰다. 박기현은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경계 조건이 다르면 해도 달라지죠. 그녀의 첫마디였다. 손에 든 분필이 칠판을 스쳤다. FXAFX0. 단순한 미분식 하나가 칠판 위에 생겼다. 그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문제는 늘 단순해요.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권력이 되죠. 하지만 수학은 사람 눈치 안 봐요. 틀린 건 결국 드러나거든요. 분필 소리만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손이 공식을 변형시키고 항을 분리하고 치환식을 써내려갈 때마다 스크린 속의 식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갔다. 그녀가 마지막 등호를 그린 순간 수식의 끝은 완벽한 해로 닫혔다. 정적?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곧 객석 중간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기업 연구원 중 한 명이었다. 그게 저희 연구팀이 3일째 풀지 못한 항입니다. 이대로라면 모델이 완성됩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섞여 있었다. 박기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서준이 조용히 마이크를 넘겼다. 말순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칠판의 수식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고요했다. 이건 증명 같은 거예요.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저 옳은 건 옳을 뿐. 그녀는 분필을 내려놓았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도미노처럼 퍼져나갔다. 그 소리가 그녀의 심장에 닿자 오랫동안 막혀있던 숨이 천천히 풀렸다. 박기현은 머리를 숙였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분필가루가 남아 있었다. 그 흰 가루가 그녀의 손등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다. 빛을 받아 눈처럼 반짝이며 바닥에 닿았다. 세미나가 끝난 뒤 강당의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객석 사이에는 여운만이 남았다. 박수 소리도 속삭임도 사라진 자리. 단상 위엔 여전히 하얀 분필가루가 흩어져 있었다. 그 사이를 청소복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있지만 눈빛은 멀리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기현은 무대 옆문으로 나와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정적 속에서 그의 구두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날 세미나 참가 명단.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이미 추가되어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도 놀랐습니다. 말수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놀랄 일은 아니에요. 세상엔 잊힌 게 많죠. 그중 몇 개가 다시 나타난 것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박기현은 손에 쥔 종이를 구겼다. 저는 그 논문을 예전에 봤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이 참고하라며 주신 자료 중 하나였어요. 작성자 이름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고 저는 그걸 제 방식으로 정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순이 그 말을 듣자 빗자루 손잡이를 살짝 세게 쥐었다. 손끝에 힘줄이 드러났다. 그럼 그건 실수였단 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눌린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솔직히 누가 쓴지도 모르고 이미 오래된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렇게 살아있을 줄은. 그는 말을 흐리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오늘 봤어요. 그 식을 푸는 손, 그 글씨체, 그 논리. 그건 당신 거였어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냥 숫자들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그땐 세상이 다 수학 같았죠. 선 하나를 긋고 그 끝이 닫히면 정답이었으니까. 근데 사람 세상은 안 그렇더라고요. 닫힌 줄 알았는데 늘 다시 열려 있더군요. 그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그 논문 덕분에 당신은 교수님이 됐겠죠. 박기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게 나였어도 당신이었어도 그건 큰 차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잠시 침묵. 교실 바깥의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유리벽을 타고 교실 천장까지 울렸다. 박기현은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다. 당신은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걸 가져갔는데. 말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요. 화를 낼 힘도 돌려받을 방법도 없었죠. 지금은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됐어요. 박기현은 눈을 감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 식 덕분에 저는 교수로 불렸지만 정작 수학을 사랑한 건 당신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공기 속에서 부서지듯 작았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다. 사람들은 다 틀리죠. 다만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다. 저녁 노을이 교실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윤곽을 잠시 되찾았다. 박기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일을 정식으로 알리겠습니다. 당신 이름이 그 논문에 다시 들어가야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내 이름을 증명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손수레를 밀고 문을 향해 걸었다. 바퀴가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돌아보았다. 교수님, 수학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그게 내가 다시 분필을 잡은 이유예요. 박기현은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간 뒤 칠판 위엔 여전히 흰 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지우개를 들었다가 끝내 내리지 못했다. 빛이 스며드는 교실 안에서 분필가루가 하얗게 떠올라 천천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며칠이 지났다. 캠퍼스의 나무들은 가을의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다. 회색빛 바람이 스치는 복도마다 분필가루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날 세미나 이후 학교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누구도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 청소부가 교수의 문제를 풀었다.
논문을 도둑맞은 여인. 소문은 하루 만에 퍼졌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김말수는 변한 게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출근했고 청소복을 입고 손수레를 밀며 복도를 돌았다. 다만 302호 앞에 서면 이제 조금 다른 시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그 식 다시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녀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학과 사무실 문 앞. 그녀의 이름이 적힌 작은 공지가 붙어 있었다. 수학과 자문 프로그램 신규 멘토 위촉 김말순 시설팀. 그녀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그 이름을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종이 위에 잉크가 살짝 번졌다. 그건 오래 묻어둔 이름이 다시 호흡을 얻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학과에서 마련한 첫 오픈 수학 클리닉이 열렸다. 학생 몇 명이 모였다. 한 명은 전공생이었고, 한 명은 공대생, 또 한 명은 철학과였다. 그녀는 교탁 대신 작은 의자에 앉아 학생들과 마주했다. 오늘은 공식보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녀의 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문제를 푼다는 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틀린 줄을 찾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들 틀린 줄을 밟죠. 그걸 알아차리는 게 공부예요. 학생들은 노트를 펴고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물었다. 근데 왜 계속 청소 일을 하세요? 이제는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세상엔 누군가 닦아줘야 보이는 게 많아요. 수학도 사람 마음도 그렇죠. 그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강의실 한쪽에서 박기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묵직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교탁 옆에 새로운 자를 올려놓았다. 손잡이가 헐거웠던 예전자 대신 새로 산 반짝이는 강철자였다. 말수는 그걸 보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제 곧 잘 긋겠네요. 박기현이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 무렵 학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강의실엔 조용한 바람만 남았다. 말수는 칠판 위에 남은 식들을 닦았다. 지워지는 분필 자국 사이로 새로운 줄 하나를 남겼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증명하라. 그 문장을 남기고 그녀는 걸레를 내려놓았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있는 이름이 아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았다.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스스로 쌓은 식과 손끝의 기억이 만든 자존감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공대 옥상에서 비둘기들이 날아오르고 저 멀리 체육관 스피커에서는 저녁 구령이 울렸다. 그 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다. 손수레의 바퀴가 돌 때마다 삐걱거림 대신 부드러운 리듬이 났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닦을 건 바닥이 아니라 마음이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멀리 흩어졌다. 그리고 창가에 걸린 노을빛이 천천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녀는 건물 끝까지 걸었다. 그날 복도 끝 불빛 하나가 유난히 따뜻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강의동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모두 사라진 뒤였다. 형광등이 절반만 켜진 복도에는 청소도구의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다. 김말수는 손수레를 밀며 302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자 텅 빈 강의실 안으로 찬 공기가 흘러들었다. 한때 소문과 웅성거림이 가득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고요한 숨결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칠판 위엔 낮에 학생들이 풀다 남긴 수식이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한 줄 한 줄 닦았다.
하얀 가루가 떨어지고 손끝이 닿을 때마다 짧은 빗무리가 일었다. 분필가루가 손바닥에 묻어나자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이 냄새 참 오랜만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가볍게 흩어졌다. 그 목소리엔 젊은 시절의 열정, 그 시절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품은 평온이 담겨 있었다. 칠판 한쪽에 작게 남아있던 문장.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증명하라.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바닥을 올려 덮었다. 손바닥이 닿자 분필가루가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긴 세월 동안 닦여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손안에서 숨쉬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수레를 끌고 교탁 쪽으로 향했다. 교탁 위에는 반으로 쪼개진 분필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 분필을 들어 가만히 굴려보았다. 빛이 스치며 흰 가루가 손끝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그 분필을 다시 교탁 위에 올려두며 속삭였다. 다음엔 누가 이어서 쓸까? 문득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리고 커튼이 살짝 들렸다. 그 바람에 분필가루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하얀 가루가 밤 공기 속에서 춤을 추듯 떠돌았다. 그녀는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교실에 불을 껐다. 불이 꺼지자 창문 밖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 달빛 아래서 칠판 위 문장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증명은 이름이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은 빛에 비쳐 아주 옅게 그러나 분명히 보였다. 그녀는 복도로 나왔다. 복도의 센서 등이 순서대로 켜졌다. 그 빛이 그녀의 발끝을 따라 천천히 길을 만들었다. 발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닥의 타일이 마치 악보처럼 반짝였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멀리 302호 문틈 사이로 빛이 아주 약하게 새어나왔다. 그 빛이 그녀의 눈에 닿자 마음속 어딘가가 포근하게 따뜻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손에 쥔 빗자루를 조금 더 꽉 잡았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상쾌하게 스며들었다. 하늘에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떠 있었다. 그녀는 그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이제야 맞아졌네. 그녀의 말은 바람에 섞여 멀리 퍼졌다. 길 건너편 학생 한 명이 늦은 귀가길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선생님. 그녀는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별이 참 똑똑하네요. 그 말에 학생은 웃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멀었지만 그 웃음은 밤 공기 속에서 따뜻하게 닿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손술의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삐걱, 삐걱.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추억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멀리 건물 벽면에 불빛이 꺼지고 하늘은 더 짙은 남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302호 칠판 위 문장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김말순. 누가 적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름은 다시 지워지지 않았다.